아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은요 책 읽는 것을 무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책이요 종이는 무슨 색이죠? 아 그렇죠. 글자는 무슨 색이죠? 네, 이게 참 지루합니다. 그죠? 활자체도 비슷해요. 그죠? 제대로 된 책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루한 걸 잘 못 견뎌내는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서 이 지루한 과정을 쭉 이해해 나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여러분도 혹시 자녀분들 교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중학교,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과서는 봐도 모르니까 어머니들이. 그죠? 솔직히 모르죠. 그러니까 잘 안 봐요. 근데 이게 한번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컬러 대백과사전 같아요. 물론 얇아요. 되게 백과사전이라 하기 너무 얇고요. 빈 공간도 너무 많고요. 총천연색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목을 끌지 않으면 요즘 아이들은 뭐 자기네들은 이미지 시대다, 뭐 세대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눈을 끌기 위해서는 이게 하얀 종이에 검정색 글자로 되어 있는 교과서로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꾸준히 쭉 읽어나가는 것을 이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학습 만화가 인기인 것 같아요. 물론 도움이 안 되는 만화에 비해서는 100배 낫죠. 그렇지만 만화라는 그림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어깨 너머로 듣는 지식은 얄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배우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충동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억제하는 인지적인 참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아이들은 상당히 이후에 공부해 나가기가 어렵죠. 우리 아까 승현 씨가 맨 서두에 우리나라 너무너무 뭐 빠르게 인터넷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런 것에 우리 모두가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십 년 전에는 참으로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죠? 저는 어릴 때 늘 단수가 돼서 물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라디오에서 단수 얘기를 하면 기억했다가 물을 항아리마다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렇게 다들 어려웠고 반드시 그 급식을 할 때 이제 급식을 안 줬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보리를 반드시 3분의 1을 넣어라 그래서 보리밥 검사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 풍요롭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도 어렵게 사시는 분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풍요로워졌는데 그 풍요로워진 가장 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IT 이런 것들입니다. 반도체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지만 가장 큰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본인이나 아이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 컴퓨터가 조금만이라도 느려지거나 뭐 렉이 걸려서 이렇게 안 움직이면 사람들의 반응을 가만히 보세요. 막 마우스를 두드리고 키보드를 막 하면서 아이 막 이렇게 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고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좀 더 빠른, 좀 더 성능이 좋은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내는 그런 어떤 발전도 있는 반면 우리가 굉장히 참아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지면으로 되어 있는 책을 넘기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하는 거를 너무 하지 못하죠. 그래서 물론 전자책 내지는 요즘 전자교과서 이런 논의들이 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게 지면을 넘기면서 이렇게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손때가 묻은 책들 이렇게 보면 사전이나 이 책들 자기가 많이 보는 것들은 이렇게 까맣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정보를 습득하고 또 그 책을 보면서 추억을 갖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책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화를 잘 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별것 아닌 일에 감정이 조절이 안 되니까 사실 화낼 일이 맞긴 맞아요. 근데 요만큼 낼 일인데 이만큼 내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상대방한테 그렇게 화났던 건 아니에요. 요만큼 화낼 일이었는데 본인이 조절이 안 돼서 이만큼 화를 낸 거기 때문에 화를 일단 내고 나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한 20분 있다 가서 친구한테 놀자 이러면 친구는 아직 기분이 안 풀렸거든요. 왜냐면 아까 자기한테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됐어 이러면 인간들은 나한테만 뭐라 그런다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엄마하고도 엄청나게 한번 뭐 크게 한번 감정이 안 좋았는데 조금 있다 와갖고 엄마 우리 파전에 먹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그거 해주게 됐냐고요 지금요. 근데 아이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한 아이들은요, 조금만 뭐가 이렇게 배겨도 아주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이 갖춰야 될 참을성에 대한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을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기 싫은 거를 꼭 참고 해내야 되는 것도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참을성이 부족한 아이들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안 하려 들겠죠. 네. 그 대신에 하고 싶은 건 기어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엄마 따라가서 은행에 갔는데 번호표가 한 앞에 40몇 번이에요. 그러면 막 화를 내고 내가 집에 있겠다고 했는데 왜 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툴툴대고 짜증을 내는데 만약에 게임 CD를 공짜로 나눠준다. 그러면 영하 10도라도 벌벌벌벌 떨면서 2시간씩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어떤 욕구의 지연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기어이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거는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아이들은 식탐이라든가 이 탐을 잘 조절을 못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려고 든다든가 내지는 어른들하고 같이 먹을 때 4사람이 갔는데 만두가 딱 5개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하나씩 다 먹고 하나가 남지요. 그럼 우리 보통 같으면 약간 어른의 눈치를 보지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손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버릇 없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참을성이라는 게 인지적인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감정의 조절, 그다음에 자기한테 맡겨진 과제를 제대로 수행을 해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참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은 맞아. 근데 우리 아이가 좀 그런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왠지 참을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고 걱정이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미 많이 커버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아이를 그리고 이제는 뭐 사춘기 들어갔다고 엄마 말도 잘 안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특히 참을성이 없는 아이는 뭐가 조절이 안 되겠죠? 게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지금 전쟁을 치르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가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큰 가방에 이 자판을 탁 들고 다니신 분 많으세요. 자판이 없으면 애들이 안 하니까. 네. 근데 또 아이들도 진화를 해요. 또 그렇게 되면 옆집 가서 빌려서 하더라고요. 자판을 아주 멀쩡히. 그리고 케이블을 닿게 끊어갖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지금 아마 이렇게 전쟁을 치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이 참을성이 없는 아이, 그리고 요즘은 이제 너무나 이 스마트폰, 게임기, 뭐 컴퓨터 게임, 뭐 요즘 너무너무나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데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다행인 거는요, 이런 것을 관장하는 우리의 전두엽은요, 한 만 나이로 20살 내지는 23살까지는 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키는 뭐 몇 살까지 잘한다 뭐 이렇게 광고도 있던데 전두엽은 한 성인이 돼서까지도 잘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 특히 한참 초, 중,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고 자기 조절 능력이 미숙하다고 해서 그렇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잘할 수 있는 성장의 기간이 남아있고 또한 이러한 참을성이라는 기능은 엄마 뱃속에서 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어떤 여러 가지 양육의 태도라든가 부모가 잘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가 좀 그래 라고 하면 오늘부터 노력하시면 돼요,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을성이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 생기겠죠. 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